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화장실 청소부로 하루 1,500원을 벌던 여인이 연봉 1억을 받는 임원이 됐습니다. 3,000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인도 카스트 제도가 붕괴됐습니다. 핵무기도 경제 제재도 아닌 우리 한글 24자로 말입니다. 인도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BBC는 이를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가슴 깊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캐서린 존슨입니다. BBC 특파원으로 인도에서 15년을 보냈죠. 카스트 폭력, 명예살인, 하층민 학살까지. 인도의 어두운 면이라면 안 봤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놀랄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착각이었죠. 2024년 9월 델리 남부 고급 주택가. 저는 한 브라만 가정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브라만은 인도 최상층 카스트죠. 사제 계급이라 불립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30 정도. 검은색 사리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마에 빨간 점이 없었습니다. 브라만 여성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표식이었죠. 대신 이마에는 작은 검은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 점 3개. 달리트 표식이었습니까? 달리트는 카스트 최하층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도 하죠. 만지면 더럽혀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성의 손목을 보니 검은 실로 만든 팔찌가 있었습니다. 하층민만 차는 팔찌였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달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주인 아난드 샤르마가 나타났습니다. 대대로 브라만 가문이죠.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델리 최고 사원의 대사제였습니다. 아난드는 그 달리트 여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이라고요? 브라만이 달리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인도를 취재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죠. 아난드는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2 아이를 불렀습니다. 9살, 7살짜리 남매였죠. 프리야 선생님께 인사드려라. 아이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죠. 브라만 아이들이 달리트에게 절을 하다니. 프리야라는 이름의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조사를 배울 거예요. 한국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브라만 가정에서 달리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난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 유학을 준비합니다. 한국어는 프리야가 제일 잘 가르쳐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입니까? 아난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이죠. 그들은 카스트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만 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프리야의 월급이 저보다 높습니다. 뭐라고요? 달리트가 브라만보다 돈을 더 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15년 전 제가 처음 인도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뉴델리 기차역 앞에서 달리트 여성이 브라만 남성에게 맞아 죽는 걸 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그림자가 브라만을 스쳤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리트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브라만이 달리트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월급도 더 많이 줍니다. 아이들에게 절까지 시킵니다.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카스트 제도.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인도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이다. 그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프리야를 찾아갔죠. 당신은 어떻게 브라만 가정의 선생님이 되었습니까? 프리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4년 전만 해도 화장실 청소부였습니다. 프리아는 4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델리 외곽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화장실 청소부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하루 일당이 100루피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죠.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 받았습니다. 프리아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동네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러 갔죠. 맨손으로 변기를 닦았습니다. 장갑조차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죠.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브라만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프리아와 부딪혔습니다. 그 여성은 비명을 질렀죠. 더러워. 어떻게 감히 나를 건드리는 겁니까? 프리아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경비를 불렀죠. 프리아는 그날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벌금 500루피를 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인도에서 드물지 않았죠.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프리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델리 한국문화원 앞을 지나가게 됐죠. 그날 문화원에서는 한국어 무료 강좌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세요. 미래가 바뀝니다. 프리아는 그 문구를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미래라고요? 달리트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스터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카스트 무관. 누구나 환영합니다. 카스트 무관이라는 말에 프리아는 멈춰 섰습니다. 정말입니까? 달리트도 받아준다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물었죠. 이름이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프리아입니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리트입니다. 직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프리아는 또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프리아 씨. 등록하시겠습니까? 프리아 씨라고요? 씨를 붙여서 불렀습니까?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른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프리아는 그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밤에는 한글을 공부했죠. 한글은 신기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프리아는 밤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죠. 그게 뭐냐?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글자예요. 한글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자를 배워서 뭐 하려고? 우리는 달리트야. 평생 화장실이나 청소하다 죽을 거야. 하지만 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프리아는 기초반을 수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중급반으로 올라갔죠. 1년 후에는 고급반까지 마쳤습니다. 한국문화원 김민수 원장이 프리아를 불렀습니다. 프리아 씨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루대학교 한국어과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루대학교라고요? 인도 최고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프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달리트입니다. 명문대는 꿈도 꾸지 못하죠.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어과는 다릅니다. 실력만 보죠. 도전해보세요. 프리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원서를 냈죠. 2021년 3월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프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합격.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달리트가 네루대학교에 합격하다니. 프리아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쳤죠.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네루대학교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다니. 꿈만 같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브라만 지주라비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네루 대학교에 붙었다고? 거짓말 말아라. 달리트가 어떻게 명문대에 가? 프리아는 합격증을 보여줬습니다. 라비는 합격증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붉어졌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달리트는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프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2021년 9월 프리아는 네루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과 1학년이었죠.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모든 학생이 프리아를 쳐다봤습니다. 달리트 표식을 보고 수군거렸죠. 저 여자 달리트야. 우리 반에 달리트가 있다고? 프리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강의실에서는 카스트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어 실력만 있을 뿐이죠. 그 말에 프리아는 안도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문법, 회화, 작문. 프리아는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1학년이 끝날 무렵 프리아는 학과 수석이 됐습니다. 처음에 프리아를 무시하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프리아, 한국어 좀 가르쳐 줄래? 프리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프리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프리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카스트가 아니라 저 자체로요. 저는 프리아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죠. 프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라면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네루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어과 학과장 라메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브라만 출신이었죠. 교수님, 한국어과 지원자가 정말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라메시 교수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2019년 지원자는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 명을 돌파했죠. 10만 명이라고요? 5배가 넘는 증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원자의 60%가 하층 카스트입니다. 5년 전에는 10%도 안 됐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60%면 6만 명입니다. 5년 전 2,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까? 무려 800% 증가입니다. 라메시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달리트와 슈드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불편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성적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상위 10명 중 7명이 하층 카스트였거든요. 성적이 증명한 겁니까? 카스트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지금은 오히려 하층 카스트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한국 문화가 정말 좋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열정도 대단했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라지였습니다. 슈드라 출신이었죠. 선생님, 저는 작년에 삼성에 합격했습니다. 삼성이라고요? 월급이 얼마입니까? 라지가 대답했습니다. 25만 루피입니다. 보너스 포함하면 연봉 350만 루피죠. 350만 루피면 한국 돈으로 5,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일해도 100만 루피를 못 벌었습니다. 저는 1년에 그것보다 3배를 더 버는 거죠. 라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삼성은 제가 슈드라인지 브라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실력과 업무 능력만 봤죠. 저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작년 졸업생 150명 중 89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거의 60%죠. 60%라고요? 이건 인도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LG, 현대, 삼성, 포스코 모두 카스트를 묻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카스트 질문은 금지돼 있죠. 저는 현대자동차 인도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사팀장 박진수 상무를 만났죠. 상무님, 채용할 때 카스트를 고려합니까? 박 상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봅니다. 우리 회사 인도 직원 850명 중 카스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는 직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이 직원은 달리트입니다. 연봉이 400만 루피죠. 이 직원은 브라만입니다. 연봉이 280만 루피입니다. 달리트가 브라만보다 120만 루피나 더 받는다고요? 실력이 좋으니까요.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박 상무는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어 잘하는 인도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카스트 따질 여유가 없어요. 실력 있으면 무조건 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도 찾아갔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죠.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 1200명 중 40%가 하층 카스트 출신입니다. 이건 인도 역사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죠. 40%라고요? 480명이 하층 카스트라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들의 평균 연봉이 상층 카스트보다 높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었죠. 저는 인도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라메시 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메시 장관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인도의 미래 전략입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까? 올해부터 전국 100개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했습니다. 예산도 10억 루피를 책정했죠. 10억 루피라고요? 한국 돈으로 150억 원이었습니다. 5년 내에 50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외국어가 될 겁니다.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스트 질서를 지키자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층민이 상층민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장을 갖는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어는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3000년 벽이 무너지고 있죠. 저는 장관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델리 외곽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하층 카스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한 한국어 학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무료 강의 신청입니다. 매달 300명이 신청하는데 50명만 뽑죠. 300명이 신청해서 50명만 뽑는다고요? 경쟁률이 6대 1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남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만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작년에 삼성 들어간 사람이 3명입니다. 모두 달리트였죠.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꼭 배워서 제 아이들은 달리트로 살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결연함을 봤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저항도 있다는 걸. 과연 상류 카스트는 이 변화를 가만히 두고 볼까요?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저항은 곧 시작됐죠. 2024년 10월 델리 북부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한국어 학원이 불탔습니다. 새벽 3시였죠. 다행히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를 확인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성 5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학원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죠. 범인들은 곧 잡혔습니다. 모두 상류 카스트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학원을 불태웠습니까? 주동자가 대답했습니다. 달리트가 한국어를 배우는 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들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신성 모독이라고요? 공부가 어떻게 신성 모독입니까?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카스트는 신이 정한 질서입니다. 달리트는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천민으로 살아야 하죠. 한국어를 배워서 부자가 된다? 이건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겼죠. 기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네루대학교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브라만 학부모 500명이 모였죠.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한국어과를 폐지하라. 달리트는 대학에서 나가라. 카스트 질서를 지켜라.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리트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모욕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맞아요. 달리트는 쓰레기 치우는 일이나 해야죠. 저는 대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어과 학생들이 창문 너머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죠. 프리아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프리아, 괜찮습니까? 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익숙하다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넌 더럽다. 넌 자격이 없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었죠. 라메시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교가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위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네 번째 날 상류 카스트 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 이름은 비크람 싱. 60대 브라만 출신이었죠. 한국어 교육은 인도 전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5,000년이라고요? 3,000년도 아니고 5,000년으로 부풀렸습니까? 비크람 싱이 계속 말했습니다. 달리트가 브라만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신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정당하게 취업한 것 아닙니까? 비크람 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달리트에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죠. BBC 캐서린 존슨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한국어과 성적 상위권이 대부분 하층 카스트입니다. 이것도 거짓입니까? 비크람 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시험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왜 계속 하층 카스트를 채용합니까? 비크람 싱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 문화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카스트 제도를 이해했다면 절대 달리트를 뽑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요구합니다. 달리트 채용을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도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위협이었습니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현대자동차를 찾아갔습니다. 박진수 상무를 다시 만났죠. 상무님, 카스트 단체의 요구를 들었습니까? 박 상무는 웃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따릅니다. 인도 헌법은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우리가 실력으로 사람을 뽑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도 같은 입장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류 카스트 단체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델리, 뭄바이, 첸나이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죠. 한국어 교육을 중단하라. 달리트는 공부하지 마라. 카스트를 지켜라. 시위대는 한국 대사관 앞까지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과 학생들이 맞불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네루 대학교 앞에 200명이 모였죠. 프리아가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프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죠. 한국어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달리트가 브라만에게 맞서고 있었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상류 카스트 시위대가 학생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을 분리시켰습니다.
비크람 싱이 프리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달리트야. 감히 우리에게 대항해?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네루 대학교 학생입니다. 한국어과 수석이죠.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비크람 싱이 비웃었습니다. 수석. 그게 뭐가 대수야? 넌 평생 천민이야. 프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저를 천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대도 LG도 마찬가지죠. 당신들만 그렇게 볼 뿐입니다. 군중 속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죠. 비크람 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고 보자.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는 시위대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저는 프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어가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인도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계속된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교육부 라메시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예산을 10억 루피 증액한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정부의 지원 발표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어 학원 화재 사건 범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 징역 3년이었죠.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카스트는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인도 전역에 충격을 줬습니다. 상류 카스트 단체는 항해 성명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델리 타임스는 일면 톱으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어, 카스트 벽을 넘다. 힌두스탄 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달리트의 반란, 한글로 시작되다. 저는 그 와중에 프리아를 계속 취재했습니다. 2024년 11월, 프리아는 네루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녀는 이미 여러 한국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모두 프리아를 원했죠. 하지만 프리아는 현대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왜 현대입니까?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현대가 처음으로 달리트를 간부로 승진시킨 회사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11월 15일 현대자동차 인도 본사에서 최종 면접이 있었습니다. 프리아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면접복을 입었죠.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어머니가 프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프리아는 웃었습니다. 엄마, 저 붙을 거예요. 현대자동차 본사는 델리 남부에 있었습니다. 프리아는 지하철을 타고 갔죠.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프리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리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3층 면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죠. 박진수 상무, 한국인 인사팀장 이수진 과장, 그리고 인도인 통역 매니저.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프리아 씨,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한국어로 해주세요. 프리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루 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 프리아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사랑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수진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프리아 씨는 왜 통역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세계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인도를요. 언어는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문화와 마음을 전하는 다리죠. 면접관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박 상무가 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프리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4년 전까지 화장실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죠.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프리아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리아 씨에게 현대자동차는 어떤 의미입니까? 프리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입니다. 현대는 카스트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죠. 저 같은 달리트에게 기회를 준 곳입니다. 면접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프리아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저 붙었어요. 현대에 붙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둘은 껴안고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프리아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월급 28만 루피. 보너스 포함 연봉 400만 루피. 4년 전 프리아는 하루에 100루피를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3천 루피였죠. 이제는 한 달에 28만 루피를 받습니다. 93배 증가했습니다. 프리아는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됩니까? 12월 1일, 프리아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증을 받았습니다. 사진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프리아 쿠마르, 통역 매니저. 매니저라고요? 달리트가 매니저 직함을 가지다니. 프리아는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프리아 씨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누구도 프리아가 달리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프리아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28만 루피.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맞았습니다. 프리아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게 제 월급이에요. 어머니는 숫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안 역사가 바뀌었구나. 프리아는 그날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죠. 달리트 이웃들이 왔습니다.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프리아, 내가 우리의 자랑이야. 넌 증명했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만 지주 라비의 부인이 찾아온 겁니다. 4년 전 프리아를 때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프리아가 화장실을 청소할 때 더럽다고 소리친 사람이었죠. 그 여자가 프리아 앞에 섰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라비의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리아 씨, 부탁이 있습니다. 프리아 씨라고요? 4년 전에는 이름도 부르지 않던 여자가. 제 아들이 있습니다. 16살이죠. 한국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프리아는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4년 전 기억하십니까?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청소할 때 저를 때렸죠.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리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부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 프리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프리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달리트 아이들과 함께 배워야 합니다. 같은 교실에서요.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달리트와. 프리아가 끊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저는 차별하는 사람의 자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달리트가 브라만에게 조건을 걸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3일 후 라비의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달리트 아이들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저는 프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거절이 아니라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브라만 아이가 달리트 아이와 함께 배운다면 그게 진짜 변화죠. 프리아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복수예요. 그 아이가 달리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그 여자가 보는 게 제일 큰 복수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리아는 똑똑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었죠. 프리아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다시 네루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죠. 라메시 교수가 저를 반겼습니다. 캐서린, 잘 오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는 저를 강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학생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많았죠. 작년에 15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300명입니다. 300명이라고요? 2배로 늘었습니까? 라메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입생만 150명 증가했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학생들을 보니 눈빛이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아루나. 달리트 출신이었죠. 저는 다음 달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한국으로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공부합니다. 장학금도 받았어요. 아루나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녀는 한국까지 간다니 믿을 수가 없대요. 저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교환학생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라메시 교수가 말했습니다. 올해만 50명이 한국으로 갑니다. 작년보다 30명 증가했죠. 50명이 한국으로 간다고요? 이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중 70%가 하층 카스트입니다. 35명이 하층 카스트라는 겁니까? 저는 졸업생 취업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작년 졸업생 300명 중 189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무려 63%였죠. 삼성 72명, LG 45명, 현대 38명, 포스코 34명. 그중 하층 카스트가 120명이었습니다. 라메시 교수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신입 채용 200명 중 95명이 하층 카스트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라고요? 그들의 평균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면접 점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직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인도 법인 직원 1,500명 중 600명이 하층 카스트 출신입니다. 40%입니다. 40%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는 5%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40%죠. 8배 증가했습니다. 저는 델리 한국문화원도 찾아갔습니다. 김민수 원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강의 신청이 폭발적입니다. 매달 300명이 줄을 서죠. 300명이라고요? 장소가 부족해서 50명밖에 못 받습니다. 경쟁률이 6대 1입니다. 김 원장은 저를 강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였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희망을 줍니다. 주인공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잖아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바닥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어 배우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인도 하층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모두요.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거리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화장품 가게, 한국어 학원.
5년 전만 해도 한글 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델리 어디서나 볼 수 있죠. 저는 뭄바이로 갔습니다. 인도 경제 수도였죠. 뭄바이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50개 넘게 생겼습니다. 모두 학생으로 가득했죠. 뭄바이 대학교 한국어과 학과장을 만났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5만 명입니다. 작년보다 2만 명 늘었죠. 5만 명이라고요? 그중 65%가 하층 카스트입니다. 저는 첸나이,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도 돌아봤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인도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인도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라메시 장관이 직접 나섰죠. 한국어 정규 과목을 500개 고등학교로 확대합니다. 500개라고요? 작년에 100개였는데. 예산도 30억 루피로 증액했습니다. 30억 루피면 한국 돈으로 450억 원이었습니다. 라메시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인도의 미래를 바꾼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 혁명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님, 카스트 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메시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력의 시대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층 카스트가 상층 카스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죠. 누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장관님, 정말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메시 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카스트는 너무 뿌리 깊으니까요. 그는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기업에 입사한 하층 카스트가 4,500명입니다. 그들의 평균 연봉은 350만 루피죠. 4,500명이라고요? 그들이 각자 가족 5명을 먹여 살린다고 치면 22,500명의 삶이 바뀐 겁니다. 라메시 장관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저는 프리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프리아가 웃었습니다. 바쁩니다. 통역 일이 너무 많아요. 그녀는 자신의 팀을 소개했습니다. 제 밑에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둘 다 달리트 출신이죠. 프리아가 팀장이 됐다고요? 네, 지난달에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팀을 이끌어요. 달리트가 팀장이 되다니. 프리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브라만 아이 기억하세요? 라비의 아들요.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변했어요. 처음엔 달리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싫어했죠. 근데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가 달리트예요. 프리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죠. 브라만 소년과 달리트 소년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 둘이 같이 한국 유학을 준비한대요. 함께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거래요.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뀌고 있었죠. 프리아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꿈이 삼성 입사래요. 프리아의 가족 전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한글을 배우세요. 제가 보내는 한국어 메시지를 읽고 싶대요. 저는 프리아에게 물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프리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 싸우는 것 같았죠.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수천 명이 함께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지난 1년간 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어과 학생 수 2019년 2만 명, 2025년 15만 명. 하층 카스트 비율 10%, 60% 한국 기업 취업자,
200명 4,500명 한국어 정규 과목 학교 연계 500개 정부 예산 영루피 30억 루피.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었습니다. 군대도 정치도 돈도 아닌 오직 한글 24자가 만든 혁명이었죠. 저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습니다. 24개의 기정 한글이 무너뜨린 3,000년의 벽.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BBC 본사에 다큐멘터리를 제출했습니다. 24개의 기정 마이너스 한글이 무너뜨린 3,000년의 벽. 편집장이 시사를 했습니다. 5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시사가 끝나고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건 올해 최고의 다큐가 될 겁니다. 10월 15일 BBC가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영국 시청자 450만 명이 봤습니다. 역대 다큐 중 최고 시청률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한글혁명 해시태그가 1위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200만 건의 트윗이 올라왔죠. 한글이 카스트를 무너뜨리다니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 언어의 힘이다. 한국이 군대 없이 인도를 바꿨다. 가디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두 일면에 실었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한글, 인도의 3,000년 벽을 무너뜨리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죠. 한글, 인도 카스트 제도 붕괴시키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문화 강국이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느낀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변화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보급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저는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다큐 방송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였죠. 인도도 난리였습니다. 인도 방송사들이 다큐를 사갔습니다. 힌디어로 더빙해서 방송했죠.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인도 전역 2억 명이 봤습니다. 델리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캐서린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서요. 한 달리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제 딸이 당신 다큐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겼대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딸은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믿습니다. 저는 프리아를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죠. 프리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캐서린,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프리아가 웃었습니다. 바쁩니다. 지난달에 또 승진했어요. 또 승진했다고요? 네, 이제는 부장입니다. 통역팀 전체를 관리하죠. 부장이라고요? 달리트가 부장까지 올라갔습니까? 팀원이 15명입니다. 그중 8명이 하층 카스트 출신이에요. 프리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죠. 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카스트가 문제가 안 됩니다. 실력만 보죠. 프리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연봉도 올랐어요. 지금은 550만 루피입니다. 550만 루피라고요? 한국 돈으로 8,500만 원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하루에 100루피를 벌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45만 루피를 벌죠. 프리아의 눈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집도 샀어요. 델리 남부의 작은 아파트지만 제 집이에요. 달리트가 집을 샀다고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평생 남의 집 구석방에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 집이 생겼으니까요. 프리아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동생이 작년에 네루대학교 한국어과에 붙었어요. 지금 2학년이죠. 동생까지요? 네, 성적이 저보다 좋아요. 학과 2등이래요. 프리아 가족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어요. 작년에 15명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모두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15명이라고요? 네, 그중 3명이 올해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LG 2명, 포스코 1명이요. 저는 프리아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한글 공부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쓰고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 소년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삼성에 가고 싶어요. 프리아 누나처럼요. 마을 어귀에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글이 바꾼 마을 달리트에서 꿈꾸는 사람들로. 저는 네루대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캠퍼스가 활기로 넘쳤습니다. 한국어과 건물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장학금 면접을 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한국에 보낸대요. 50명이라고요? 라메시 교수가 저를 반겼습니다. 캐서린, 다큐 정말 훌륭했습니다. 교수는 저를 학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으로 간 학생들의 사진이었죠. 지난 2년간 150명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그중 110명이 하층 카스트예요. 110명이라고요? 이번 학기에는 80명이 더 갑니다. 한국 대학들이 우리 학생들을 원하거든요. 라메시 교수는 졸업생 현황표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졸업생 400명 중 278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거의 70%죠. 70%라고요? 작년보다 또 올랐습니다. 그중 180명이 하층 카스트입니다. 65%예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만 명이라고요? 2019년 2만 명에서 10배 증가했습니까? 그중 75%가 하층 카스트입니다. 15만 명이죠. 라메시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서린, 이건 혁명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에요. 저는 인도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라메시 교육부 장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캐서린, 당신 다큐 덕분에 일이 쉬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 예산을 50억 루피로 증액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50억 루피라고요? 작년 30억에서 또 늘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학교도 1000개로 확대합니다. 내년이면 2000개가 될 겁니다. 장관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인도 전역에 한국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북쪽 펀자브에서 남쪽 케랄라까지요. 그는 지도의 빨간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점이 한국어 학교입니다. 작년에 500개였죠. 지금은 1200개입니다. 1200개라고요? 매달 50개씩 늘고 있습니다.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죠. 장관은 창밖을 봤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층 카스트가 상층 카스트를 앞지른다는 걸요.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 인도 직원 평균 연봉 1위가 달리트예요. 1위가 달리트라고요? 네, 그들이 한국어를 제일 잘하니까요. 실력이 곧 연봉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대사가 저를 반겼습니다. 캐서린 기자님, 덕분에 한국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대사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한국 기업 인도 직원이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1만 명이 하층 카스트예요. 1만 명이라고요? 이들이 먹여 살리는 가족이 5만 명입니다. 5만 명의 인생이 바뀐 거죠. 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도인의 한국 호감도가 87%입니다. 작년보다 20% 올랐어요. 87%라고요? 한글이 인도를 바꿨습니다. 군대 하나 안 보내고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취재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브라만 집에서 달리트 가정교사를 본 그날.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리트가 부장이 되고 한국 기업에 1만 명이 취직하고 15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1200개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3000년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까?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 글자씩 한 사람씩. 한글 24자가 인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인도의 3000년 벽을 무너뜨린 것은 군대도 돈도 정치도 아니었다. 오직 한글 24개의 자음과 모음이었다. 창밖으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다큐 방송 1년 후였죠. 델리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공항 안내판에 힌디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글 안내판이 생겼습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입니다. 한국인 방문객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네루대학교로 가주세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한국어과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요즘 외국인들은 다 거기 가더라고요. 한글 혁명 보러요. 거리를 달리는데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았죠. 카페, 식당, 학원, 병원까지. 한글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루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하나 서 있었죠. 한국어 전문관. 라메시 교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캐서린, 1년 만이네요. 보여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 그는 저를 새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5층 건물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었죠.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했어요. 200억 원이라고요? 1층은 강의실, 2층은 한국문화체험관, 3층은 도서관, 4층은 컴퓨터실, 5층은 교수 연구실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한국어과 학생이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500명이라고요? 작년 300명에서 또 늘었습니다. 신입생만 250명입니다. 경쟁률이 40대 1이었죠. 40대 1이라고요? 라메시 교수는 교실 하나를 열었습니다. 학생 60명이 한국어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교육에서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 같았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3학년입니다. 다음 달 전원 한국으로 갑니다. 전원이라고요? 네, 60명 모두 교환학생입니다. 한국 대학 15곳에 분산 배치되죠. 올해만 교환학생이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150% 증가했습니다. 저는 졸업생 취업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졸업생 500명 중 389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무려 78%였습니다. 그중 하층 카스트가 280명, 72%였죠. 라메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브라만 학생이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왜입니까? 하층 카스트를 따라잡으려고요. 안 그러면 취업에서 밀리니까요. 카스트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력이 카스트를 이겼어요. 저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법인장이 직접 저를 맞았습니다. 캐서린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법인장은 저를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 3,00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 직원 중 1,500명이 하층 카스트 출신입니다. 정확히 50%죠. 50%라고요? 작년에 40%였는데 또 늘었습니다. 그들이 더 우수하니까요. 법인장은 한 직원을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가 아루나입니다. 작년에 입사했죠. 아루나라고요? 교환학생 갔던 그 학생입니까? 맞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지금은 우리 공장 생산팀장입니다. 1년 만에 팀장이 됐다고요? 아루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효율성, 품질 관리, 팀워크까지요. 그녀는 자신의 팀을 가리켰습니다.
제 팀원 20명 중 15명이 달리트입니다. 모두 한국어를 할 줄 알죠. 법인장이 덧붙였습니다. 올해 우리 공장 생산성이 30% 올랐습니다. 하층 카스트 직원 비율이 높아지면서요. 생산성이 오른 이유가 하층 카스트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배고픕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필사적이죠. 그 열정이 생산성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도 방문했습니다. 프리아를 만났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프리아는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캐서린, 정말 오랜만이에요. 프리아는 저를 포옹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프리아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사가 됐어요. 이사라고요? 달리트가 이사까지 올랐습니까? 네, 지난달에 승진했어요. 인도 법인 최초 달리트 임원이래요. 프리아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봉도 800만 루피가 됐어요. 800만 루피라고요?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6년 전 하루 100루피 벌던 여자가 지금은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어머니가 믿지 못하세요. 제가 꿈꾸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프리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이번에 LG에 합격했어요. 초봉이 300만 루피래요. 동생도 성공했군요. 마을 사람들도 변했어요. 작년에 50명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올해는 80명이 배우고 있죠. 프리아의 마을 전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브라만 지주 라비예요. 라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줬죠. 프리아가 추천서를 써줬다고요? 네,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달리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프리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라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읽어줬습니다. 프리아 씨, 제 아들을 바꿔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은인이라고요? 6년 전 프리아를 때렸던 그 사람이. 세상이 정말 바뀌었죠? 프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인도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라메시 장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캐서린, 마지막 취재시군요. 그는 전국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이 인도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학교가 2,500개를 돌파했습니다. 2,500개라고요? 작년 1,000개에서 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내년이면 5,000개가 될 겁니다. 인도 고등학교의 30%죠. 장관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요? 6년 전에는 5천 명이었습니다. 200배 증가했죠.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기업 인도 직원이 5만 명입니다. 그중 3만 명이 하층 카스트예요. 3만 명이라고요? 이들이 먹여 살리는 가족이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장관은 창밖을 봤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3,000년 벽을 무너뜨린 건 한글이었습니다. 24개의 문자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델리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프리아가 태어난 곳이었죠.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판잣집 대신 깨끗한 벽돌집이 들어섰습니다. 거리도 포장됐죠. 마을 입구에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한글 마을 희망이 시작된 곳. 한 한국어 학원 앞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무료 한국어 강의 등록입니다. 매달 500명이 신청하는데 100명만 뽑아요. 500명이 신청한다고요? 프리아 누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마을에서도 와요.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한국 기업 합격자 축하 파티. 20명의 젊은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달리트 출신이었죠.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올해 삼성, 현대, LG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자가 삼성에 붙었어요. 우리 집안 처음으로 대기업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년간의 취재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한 달리트 여성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00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루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이 지원합니다. 200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5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완성됐다고.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인도의 3000년 벽을 무너뜨린 것은 군대도 돈도 정치도 아니었다. 오직 한글 24개의 자음과 모음이었다. 한 사람씩 한 글자씩. 한글은 인도의 신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프리아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프리아가 된 것 같았어요. 카스트가 아니라 저 자체로요. 그게 바로 한글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힘. 델리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4개의 기적이 만든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찍었죠. 한글 간판 아래서 공부하는 달리트 아이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한글은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바꿀 겁니다. 3000년 벽을 무너뜨린 24개의 문자.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3000년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24자가 15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